가기선은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투자자 여러분. 조금은 어둡지만 마음은 밝은, 어두워도 상관없어, 내 마음은 좋아 하는 주말인가? 주말인가요 오늘이? 주말이군요. 네, 이번 주 뭐 미국 대선 등등 해가지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벌써 주말이 됐군요. 네, 그렇다면 우리 외쳐야죠. Thank God it's Friday. 네, 이번 프라이데이는 정말 집에 가서 계란 후라이 해서 잘 먹어야 되겠다 저녁에. 정말 기분 좋은 프라이예요. 네, 기분 좋은 프라이. 왜 기분이 좋으냐? 10월달 내내 저를 고통스럽게 했었던 환의 움직임들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좋을 때 조심해야 되니까, 좋으면서도 좀 걱정되는 부분 하나가 뭐예요? 너무 빠르다. 이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조금 빠르다. 아마 제 판단에는 생각 내년도 이게 어떻게 될까 사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게 돼요. 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 자,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투자의 태도 책도 읽어보시고, 네, 잃지 않는 쉬운 투자 강의도 들어보시면서 투자의 내공을 한번 키워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하면 기회가 엄청 크네요 이번에.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급등 급락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주식시장은 선거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거에 집중을 했고, 그 다음에 채권시장은 공화당을 받고 공화당이 선전했다라는 것에 집중을 했고, 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막히자 달러 약세로 반응을 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주식시장 느낌이 어떠냐면, 이게 황금 분할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미국 시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블루웨이브로 갔으면, 그러니까 즉 민주당이 대통령, 공화당, 상원 이런 것까지 모두 싹 다 잡아먹었으면 얘네들 채권 발행 엄청나게 하겠네. 채권 발행 엄청나게 할 거니까 채권 값은 똥값 되고, 즉 금리 올라가고, 더불어서 달러도 약세가 되면서 향후에 어떤 변동성이 생길지에 대한 의문도 생기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돈을 많이 땡기려면 뭐를 또 해야 돼요? 마냥 적자를 낼 수는 없잖아요. 다 보고 있는데, 세상 사람 다 보고 있는데 그냥 생으로 다 그냥 빨개 벗고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뭐를 해야 돼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겠죠. 예, 세금을 많이 걷어서 돈 뿌린 거를 걷어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서 걷어들여요? 그동안에 민주당과 바이든이 했던 얘기들을 감안해 보면 당연히 돈 잘 버는 회사들한테 돈 땡기겠지. 그리고 이렇게 하겠지. 돈 안 내나? 그럼 확 회사 쪼개버린다? 뭐 이런 우려들 충분히 할 수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런 우려들이 상당히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화당이 상원을 가져가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세금 안 오르겠구나. 세금 안 올라. 그 다음에 채권 발행도 공화당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다 내주지는 않을 것 같아. 이러면서 채권 시장이 강세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있어요. 실질적인 YCC, 제가 옛날에 어떤 경제TV 앵커하고 싸웠는데 ICC 한다는, YCC는 아니죠. 그냥 공식적인 표현은 YCC 안 한다고 했긴 했거든요. 제가 그 얘기에 따라서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신 분 같은데 YCC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분 굉장히 열받아가지고 폭발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너무 경솔하게, 그리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함부로 까칠하게 대했던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전 투자자는 어쩔 수 없어. 좀 까칠할 수밖에 없지. 네, 어쩔 수 없어요. 자, 어쨌든 근데 죄송합니다. 자, 미국의 금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현재 형태를 보면은 중앙은행에 의해서 위가 닫힐 거예요. 즉 금리가 위로 올라가는 게 막힐 건데, 이번에 공화당이 되면서 그것이 확실해 보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디 쪽에다 화풀이가 다 되고 있어요 지금? 부양책은 분명히 많이 할 것 같은데,
물론 상원이 맞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대권을 잡았으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디로 이게 풍선 효과식으로 나는 거예요? 달러가 약세인 거죠. 통화가 발행이 많이 타든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뭔가가 되면 이제 이쪽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가 엄청 무진장 약세였습니다. 거의 폭락. 여러분들은 자고 일어나자마자 여러분의 부가 달러 기준으로 1% 가까이 증가한 것을,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부는, 총 자산은 거의 2% 가까운 증가를 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원화만 들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달러 환산으로 내 재산을 빨리 환원시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가 그냥 자고 일어나니까 늘어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게 달러가 이게 말이 됩니까? 하루에 1% 가까이 떨어졌어요. 1% 가까이.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92.5예요. 92.5. 근데 어제 얼마였느냐? 93.4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뭐 0.9% 장중 고점 대비 93.41이요. 그러니까 거의 1달러 가까이 빠진, 1 가까이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가 빠진 건데, 유로 달러가 그대로 받았죠. 이거를 유로 달러가 1.18로 갔고요. 그 달러 앵도 다 받았습니다. 103.50이에요. 어제 104.5니까 1앵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원은 워낙 그동안에 강세였기 때문에 1%까지는 강세는 아닙니다. 1129원에서 1123원이에요. 근데 뭐 며칠 전 1140원이었으니까 거의 2% 지금 가까이 내려간 거죠. 달러 위안, 자, 6.7 극점 깨고 100점 깨고 6.6이었는데 어제, 오늘 6.60, 장중에 6.59까지 갔어요. 위안화가 파죽지세로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고민해야 할 것이고요. 오늘 의외의 복병 하나 더 터졌죠? 달러 헤알. 야, 그 브라질 국채 갖고 있으셨던 분은 매일같이 빠져서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미치려고 하셨어요. 이게 뭐야? 옛날에 우리 2011년에 브라질 헤알 국채 처음 할 때는 원헤알 가격이 600원했었어요. 600원. 근데 이번에 200원도 깨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그거 투자한 사람들 진짜 끙끙 앓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오늘 무려 달러 헤알이 2.44% 강세입니다. 무슨 나라 통화가 하루에 2.4%가 그만큼 약세였기도 해요. 그래서 달러 헤알이 5.52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국 투자자한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달러가 약세가 되고 위안화가 강세가 되고 원화가 강세가 되는 이 흐름들이 계속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어제 외국인들의 매수는 그냥 쇼이었을까? 아무 의미도 없는 매수였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느그테라 괜찮다라고 표현해드렸던 상황들을 이게 당연한 수순이 아니었나 생각되어지고, 아마 오늘 외국인들의 매매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겠고, 물론 어제 1조를 넘게 샀다라는 건 이걸 예상하고 했기 때문에 어제 상당 부분 녹아있긴 합니다만, 이런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사실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도 많이 올랐어요. 기가 막히게 올랐죠. 기술주들은 무려 업종별로 따지면 3.12%니까 이건 종목별로는 폭등이 나왔다는 얘기죠. 업종이 3.12% 올랐으니까 산업주도 2.28% 오르는데 빠진 게 없어요. 그냥 다 올랐어요. 심지어 델타항공 같이 지금 그 10만이 넘는 확진자 속에서도 델타항공이 5% 이상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다 올랐다는 얘기고요. 종목별로 보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4.40%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바이오는 어제 크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 0.11% 빠졌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올라가면서 반도체 주식들 보면 AMD가 2.03%, 자일링스를 인수한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데, AMD는 황금패를 잡은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또 엔비디아, AMD, 인텔 이 진영 간에 박 터지는 싸움이 지금 시작이 되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2.65% 올랐습니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요 5.04% 올랐는데요. 자, 여기 반도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죠. 어제 컨퍼런스 콜이 있었습니다.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에서 놀라울 만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무슨 이야기? 2분기 디램 쇼티지 난다. 즉 2분기에, 내년도 2분기에 디램이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져보면 도대체 어떻게 저런 말이 나왔을까 하는 근거를 따져보면 2016년 이래로 투자가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약간 공급 과잉이고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작사들이 굳이 이렇게
설비 증서를 출혈을 해가면서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완만한 느슨한 범위의 설비 증서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그게 부메랑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2분기에 DRAM 가격에 DRAM의 공급 부족, 그러면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상황이죠. 아니면 최소한 안 떨어지는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시장과 관련 어제 뭐 이미 좀 반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어제 전체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이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나 땡기면서 뭔가 하나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오른 거는 퀄컴이에요. 12.75% 올랐는데 실적이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5G가 이제 본격화되잖아요. 애플도 쓰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5G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야, 퀄컴이 이렇게 가격이 오른 적 처음 본 것 같아. 12.75. 야, 퀄컴은 둔하게 움직이는 주식인데 무려 12.75%나 올랐습니다. 빅테크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애플 3.5, 아마존 2.49, 구글 3.19, 페이스북 2.54, 인텔 0.68% 올라가면서 거의 대부분 많이 올랐습니다. 전일 잠깐 쉬었던 테슬라는 4.06%나 큰 폭으로 올랐고, 그리고 넷플릭스는 3.38, 웨스파고 2.53, 버크셔 0.62% 올랐습니다. 알리바바만 2.69%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지수 확인을 해보면 독일 유럽 지수부터 일단 이미 강했어요. 독일 닥스 지수는 1.98, 영국은 0.39, 프랑스 1.24, 유로스탁스는 1.72%가 올랐고요. 그리고 다우는 1.95%, S&P도 1.95%, 나스닥은 기술주 상승에 힘입어서 2.59%, 러셀 2000은 더 많이 오른 2.69%나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금리 인물은 변동이 별로 없어요. 전일보다 장중에는 빠졌습니다. 장중에 금리 빠졌어. 금리가 빠지면 가격이 올랐다. 장중에 하다가 다시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요. 전일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파월 의장 발언 역시나 상당히 중요한데요. 기준금리 동결 및 앞으로 수개월간 국채 및 모기지 담보증권 MBS 보유량을 최소한 현재 속도로 늘려 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고 완화적인 금융 여건을 강화해 가계와 기업으로 신용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던 대로 계속 공급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도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변동이 없어서 큰 변화는 아니고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하긴 하겠지만, 여기서 줄인다고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도 와장창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상당히 순화적인 발언을 했고, 근데 뭐 시장이 요즘 워낙 기대가치가 높다 보니까 현 매입 수준, 자산 매입 수준에서 동결했다 뭐 이렇게 보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꼭 그렇다고는 보진 않습니다. 적게 발행하는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롬 파월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제의 앞길은 매우 불확실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추가 재정 부양책의 규모와 시점, 구성을 분명히 결정해야 한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부터 추가 부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 주었습니다. 부양책 관련해서는 미국의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대표가 발언을 했는데요. 다음 주 의회가 문을 열면 부양책 협상을 재개할 것, 연내 부양책 도입이 시급하다. 네. 어찌되었건 연내되네요. 이제 한 달 반 남았는데 연내는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75만 1000명을 기록했습니다. 예상은 74만 명, 전주는 약 5만 8천 명이었으니까 7천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줄었던 가열차게 줄어드는 폭에서는 이제 한 발 물러서는 양상.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지표들을 보면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뭐 제조업 지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 상당히 신규 수rop가들 가파르게 떨어지다가 이제 플랫하는 그런 흐름들을 이렇게 둔화되는 이런 흐름들이 같이 잡히고 있습니다. 자, 부양책을 계속 안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양책을 계속 안 쓴다. 어제 오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양책을 안 쓸 경우에는 상당 부분 경기가 둔화되는 양상이 다시금 확인될 수 있다는 점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시장은 별로 거기에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선거가 황금 분할했다고 인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달러가 엄청나게 큰 폭으로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초점이 오늘은 근데 완전 순수하게 달러 약세인 거예요. 왜냐하면 6개 통화 중에서 따졌을 때 0.9% 이상 강세, 그러니까 떨어져서 약세를 보이는 거고, 반대로 위아 그 저기 엔과 일본의 엔과 유로가 그대로 그만큼의 강세를 받았으니까 달러가 순수하게 약세였는데, 오히려 그 점에 비하면 뭐 위안하고 원화는 오늘 상대적인 강세가 조금 덜하긴 했죠. 그러나 역대 가장 강한 통화, 그리고 오늘부로 이제 해아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원화가 약세였으니까 전 세계 통화 중에 가장 강세가 지금 원화거든요. 원화 강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어제 그 정도 샀으면 주머니 다 털렸을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어떻게 더 많이 한국 주식을 사려고 덤빌지가 상당히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저녁에도 아주 행복하고 즐겁게 신나게 여러분들하고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아주 뭐 제가 말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말을 조금 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고요. 새로운 시즌2가 시작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미국 시장 마무리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